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차는 음료로서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지만 그 외에도 미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녹차, 홍차 등에는 항산화제, 항균 성분,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어 피부, 머리카락, 손발 등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하니 식사 후 차 한잔하는 습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카고에서 알찬 정보를 전해주는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서 오늘 네.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 시카고 라이프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달 만이에요. 시간이 되게 많이 빨리빨리 지났죠. 네. 예. 벌써 2달 됐나요? 네. 우리? 그렇군요. 네. 한국 가셔서 재밌는 일들 많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재미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 이번에는 정말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에 휴가를 간 거였거든요. 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필리핀도 3박 4일 갔다 오고, 네. 부산 2박 3일 갔다 오고, 뭐 콘서트, 영화, 연극, 뭐 쇼핑도 하고요. 네, 문화를 네, 아주 4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너무 빨리 지나서 참 아쉬웠어요. 네, 한국은 네. 가도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에 다녀오면서 네.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서 네. 유행하는 인기 있는 제품들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한국 갈 때는 미국에서 사가지고 가면 그쵸.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환영받는 맞아요. 그런 아이템을 소개시켜 기억나요? 드렸잖아요. 네.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사가지고 오면 뭐 여기는 없는 귀한 거, 뭐 재미있는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네. 싶어서 이렇게 좀 무슨 장 같으네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나오셨어요. 펼쳐놨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오른쪽에 네. 있는 것부터 제가 하나씩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에 요새 네, 뭐 이게 MZ, 뭐예요? 네. MZ 세대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빼꾸라고 네. 백 꾸미는 게 유행이에요. 핸드백 꾸미기요? 네, 그래서 뭐 핸드백이나 아니면 뭐 백팩이나 뭐 네. 이런 데다가 요새 뭐 또 운동화도 꾸미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운동화도 꾸미고 하는데 이런데 손잡이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네. 되게 이제 포인트가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는 지금 옛날에 열쇠고리 달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뭐 네. 천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으로 된 것들을 네, 이거 가는 뭐,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네. 있었고, 뭐 이거는 그 유명한 눈물의 여왕에서 요즘에? 나왔던 그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 사봤고요. 네. 또 이렇게 귀여운 토끼도 있어요. 좀 닮았죠, 통통한 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뭐 가방을 블랙을 넣고 신발 블랙에 요런 가방에다 포인트 요런 거 되게. 하나를 달면 이게 네. 그 컬러 포인트가 돼서 네. 되게 예쁘고 세련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 구입해서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렌징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좀 이제 피부에 신경 써야 네. 돼서 이거는 요즘에 예, 유행하는 마녀 공장에서 네. 나오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게 완전 히트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도 뭐 판매 1위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우리나라 상품인 거죠. 네. 그리고 카스코에도 뭐 곧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써보니까 정말 향기도 좋고 저 향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향기도 좋고 아주 클렌징이 잘 돼요. 그리고 네. 끈적거림이 참 없어요. 이렇게 오일이라서. 그리고 화장품 성분이 기본이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일은 오일로 녹여서 닦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폼 클렌징인데 독도 클렌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누가 추천을 해줘서 네. 이제 두 개 다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어요. 올리브영 근데 재밌죠. 네, 거기 아주 신기하고 재밌고 좋은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이제 물론 거품도 잘 나고 잘 닦여지고 그리고 피부가 촉촉해요. 제가 아주 악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면 금방 건조해져가고 막 얼굴이 당겨요. 근데 그런 게
아주 덜해요. 아주 그 수분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네. 아주 강력히 제가 추천해요. 네. 아주 만족하는 한국 제품이에요. 갔다 오면 화장품 꼭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팩 많이 사와요. 기본이죠. 네. 팩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도 네. 보통 막 5, 60개씩 사오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양말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양말이 좀 네, 패션 이제, 양말이 많은가요? 네, 예전에는 뭐 아재 패션 그래가지고 네. 그 뭐 구두나 그 운동화에 아저씨들 양말 보이게 신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촌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이 그 트렌드가? 양말을 통해서 네. 훨씬 더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패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다 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좀 대표되는 것들만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우선 요거는 좀 스타킹처럼 조금 얇아요. 그래서 요새 여름에 신으면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네. 이렇게 꽃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패션 아이템으로. 네, 꽃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양말을 왜 샀냐면, 그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은 발등이 노출이 돼야지 돼요. 아. 근데 양말을 신으면 노출이 안 되니까 스킨색하고 비슷한 색깔의 양말을 신으면 이게 연장이 돼갖고 다리 전체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색깔의 양말은 구입했고요. 뭐 흰색은 무난하게 이렇게 네. 신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반짝이 양말도 있더라고요. 네, 포인트 주게, 요것도 네, 포인트 하면 주게 예쁠 것 참 같아요. 좋고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특이하네요. 클리어한 이런 양말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시슬루로. 예 네. 샌들에 신으면 이제 뭐 까만 색깔도 사왔는데 네, 발등이 보이는 왕사형이네요. 그래도 이제 네.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귀여운 양말도 있더라고요. 하트에 한국에는, 눈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리본도 도트무늬 있고. 있는 것도 네. 있고 면이 참 이렇게- 좋아요. 네 한국은. 맞아요. 그리고 네. 아 제가 반양말도 사왔어요. 요거는 네. 부츠에 신으면 좋거든요. 네. 부츠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있으면 비 오면은 장화에 신으면 네. 레인 부츠에 신으면 좋은데 그 부츠 길이보다 한 1인치 정도 길게 신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고 아. 그리고 양말을 신었다는 표시도 나고 해서 그 너무 길게 신으면 부츠 길이보다 너무 높게 신으면은 다리가 좀 짧아 네. 보여요. 그러니까 한 1인치 정도만 보이게끔 신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이제 이렇게 긴 양말도 그 뭐 부츠 안에 신어도 되고 아니면 네. 로퍼 같은 거에 신고 이렇게 지금은 더워서 안 되지만 뭐 초가을 정도에 이거 그쵸? 신으면은 네. 보호도 패션 아이템이 되고 되겠네요. 이제 패셔너블하게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카프 좀 사왔어요. 네. 제가 스카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도 되게 네, 이렇게 귀엽네요. 예, 뿌티 스카프 사왔거든요. 그래서 목에 한 번 매거나 뭐 반 리본 정도로 매도 이것도 이제 이런 데 비싸지 않은 그 금액으로 네, 맞아요. 가서 여러 제가- 가지 쇼핑할 수 있다고 어디 가면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친정집이 다행히 네. 남대문 시장하고 동대문 근처예요? 시장 아주 가까워요.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남대문 시장에서 아, 사가지고 온 그렇군요. 거고요. 네. 뭐 이런 스카프도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촉감도 되게 좋고 그냥 한번 뚫뚫뚫뚫 두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흰색 셔츠 같은 데다가 두르면은 이제 포인트도 되고 뭐 훨씬 더 이렇게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이런 스카프도 제가 자주 하는 아이템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이런 아이템도 정말 유행하는 제품들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제품들 같은데 한국에서 또 이런 쇼핑 말고 또 콘서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너무 좋아요. 생각만 내가 해도.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남들이 들으면 아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임영웅 콘서트를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전 안 가본 사람이네요. 그럼. 저는 4번이나 갔답니다. 네. 한국에 머물 때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2번 가고 이번에 2번 네.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옷도 사 입으셨나 봐요. 임영웅 맞아요. 굿즈도 네, 사 그게- 입으셨네요. 공식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뭐 티셔츠, 모자, 뭐 후드티, 스카프 다 뭐 배지 막 다 샀어요. 응원봉도 사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나게 즐기다 왔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아들하고 가고 둘째 날은 친구를 같이 갔었어요. 근데 아들 왈 엄마 왜 사람들이 임영웅 좋아하는지 알겠어.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둘째 날은 친구가
내 라이프가 너무 단조로웠는데. 심심하고 단순하고 네.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콘서트에 초대해줘서 네. 고맙다. 다음번에 콘서트 할 때는 내가 티켓을 사서 너를 초대하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임영웅 콘서트에서 좀 감동받은 일이 그 화단을 조금 잔디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맞아요. 예.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감동 포인트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임영웅이 축구 덕후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본인이 아마추어 축구 구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 상암 그 경기장이 네. 잔디밭이잖아요. 근데 그 콘서트장으로 오픈을 하면 잔디 훼손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 그까지 잔디가 뭐라고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잔디가 훼손이 되면 그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가 경기 중에. 쉽대요. 네. 예. 그래서 잔디 보호를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 메인 그 스테이지를 공연이 6시 반이었는데 4시부터 세팅을 했어요. 그 전에 하면 잔디가 아무래도 많이 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4시부터 무슨 퍼포밍 하듯이 세팅을 하고 다 매트 깔고 그리고 나서 매트 다 걷고 그 잔디밭 전체를 다 스페셜한 걸로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댄서가 15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댄서들이 그 잔디밭 위에서 춤을 춰야 되니까도 그렇고 이제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되니까 그 바닥을 스크린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레이저 쇼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면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래요. 그리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잔디 보호를 위해서 잔디에다가 좌석을 배치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물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렇지만 배려하는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서 즐거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카고에서 주 5일 발행되는 시카고 동포사의 바른 언론 오늘자 시카고 한국일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자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가진 기념 행사 소식 시카고 한인 로타리 클럽 박진수 신임 회장 이취임식이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8월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개시, 주립공원 계곡을 찾아서 등 다양한 로컬 소식이 실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일부 중단법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읽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멕시코 국경 불법 입국 시도 25% 줄어 한국 출산율 OECD, 국가중 꼴찌 등 새로운 소식이 관심을 끕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종교면이 읽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비면 미주판입니다. 고물가 침체에 소비 패턴 변화, 지갑 닫는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연준 11월 대선까지 금리 동결, AI 혁명 고임금 전문직에 더 큰 위협, 아우디도 간다, 멕시코, 북미 자동차 메카로 부상, 경제 소식이 실렸습니다. AI 혁신 기획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섹션, 구인 구직 등 생활 안내 소식이 실렸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도 공장 자체 종결했다. 신속한 한국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 외교 안보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연예 스포츠 섹션에서는 영화 탈주에서 열연한 이재훈 인터뷰 소식이 실렸습니다. (206개국) 열띤 경쟁, 100년 만에 파리 축제, 한 달 앞 파리 올림픽 소식입니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서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시카고를 포함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소통,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정보 제공, 방송을 통해 고단하고 지친 이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본방, 오후 9시에 재방송됩니다. 아울러 시카고 윈TV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출연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224-283-8200 TV 제작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한인 제일장로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길선옥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인 제일장로를 섬기고 있는 길선욱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시카고 글렌뷰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번에 58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또 저희 교회 23년간 사역하셨던 서삼선 목사님을 원로 추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알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계속 시카고에 계셨나요? 아니면은 혹시 다른 타주에서 오셨나요? 네, 저는 LA에서 한 14년 정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요. 작년 그러시군요. 9월에 시카고 한인 제일장로교회로 담임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네, 긴 겨울 보내셨는데 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은 그립지 않으셨나요? 네, 그리울 새가 없어서 너무 바쁘셔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한인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 예배 및 원로 목사 추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위임 예배는 매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제 새로 바뀌어서 교회 정식으로 네. 위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8년 됐는데 23년 만에 드리는 위임 예배입니다. 특별하네요. 특별한 예배죠. 네. 그리고 또 23년간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을 이제 원로 목사로 그쵸. 추대하는 아주 추대하고. 의미가 깊은 예배가 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58년 됐는데요. 아마 이민교회는 아마 드문 일 같은데 2대 목사님이 계세요. 2대 목사님이 지금 96세 정도 되시는데 아직도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네. 또 이분의 4대 목사님이신 서삼선 목사님께서 또 원로 목사가 되시니까요. 아마 이민교회 원로 목사가 2분 계시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또 네. 책임감도 좀 막중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깨가 무겁죠.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앞두고 있는데 그 네.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23년간 교회를 섬기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묵묵하게 또 교회를 섬겨 주셨고 네. 또 그런 목사님을 또 잘 따라준 성도분들이 계시니까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민교회들이 많이 또 깨지고 그쵸. 또 갈라지고 네. 또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뭐 시카고 지역 안에서도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비전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 비전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이제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저의 목회 비전이었는데 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2개를 더 붙였어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아요. 또 예배 드리면 행복해야 되는데 네. 이민교회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제가 이제 교회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받는 복, 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받는 복, 그것을 이제 유일한 행복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이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네. 목사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실 거잖아요. 네, 우리 네. 성도는 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주일에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세상과 사실 다른 길을 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세상의 길도 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예수님이 가는 길도 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양다리를 걸치고 어려워요. 있으니까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일에 와서는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네, 돌이키고 감사하고, 네. 또 결단하면 나가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는 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전제 자체를 네. 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면서 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될 마음가짐이겠네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길선욱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사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혼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 표어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정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기도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다음에 성령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사명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이 네 가지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는 세워지는 공동체에서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해서 지금 새벽 예배를 시편 기도학교로 해서 기도로 지금 세워가고 있나요? 있고 네. 또 중보 기도팀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 예배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부 마켓에 가서 또 다른 마켓도 가가지고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저도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노방전도라고 아주 밖에 네. 나가서 하는 네. 그런 전도를 하면서 쉽지는 않을 것 쉽지는 같아요. 않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상대로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근데 그래도 그거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 어떤 때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전도라는 것은 네. 그냥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명을 해야만 생각하지만 하는, 네. 잘 따져보면 그게 미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잣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가. 말로는 하지만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로 인도한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전도하는 삶을 살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그 전도지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나눠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히스패닉을 위한 스페니시도 만들 예정이고 또 중국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그런 말을 번역을 해가지고 네.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 윈TV를 통해서 또 네. 믿지 않는 네. 성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 네. 한번 주시죠. 전도를 위한 메시지. 네. 네. 이민교회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요. 그런 어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살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또 힘듦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아니면 주변 지역 교회 가셔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한인 제일 장로교회 미래 비전 어떻게 보시나요?
무엇보다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가장 큰 저희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웃 하면 뭐 홈리스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는데 네.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섬기할 이웃이 다음 세대들 EM 교육부 아이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저희 큰 비전은 그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윅데이 스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주중에 이제 여러 네. 번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BBS를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잘 마쳤어요. 했어요. 그래서 한 50여 명 와서 말씀의 잔치를 나눴고요.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모일 네, 수 자주 있게. 모이고 이번에 아이들 참 행복해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BBS 항상 여름에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항상 보내야 되나 저는 말아야 되나 고민이 네. 많은 게 네. 이제 거기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자고 오고 이러는 활동도 있으면 네. 고민이 돼요. 이런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들께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교회는 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뭐 오시는 분들은 3박 4일 정도 오시지만 준비할 때 거의 뭐 2달, 그러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 발런티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보내주시면은 아이들이 아마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떤 아이들은 첫날 막 울고 뭐 난리가 났죠. 막 은혜 집에 받았습니다. 가겠다고 막 그러고 해가는데 뭐 네. 그 시간 잠깐 지나니까 네, 나중에는 가장 또 액티브하게 또 활성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인 제일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현재 계시는 교회분들께 메시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 성도 여러분, 6월 19일 저희 창립 58주년 기념이었습니다. 5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사랑 받은 대로 이웃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예배 날짜, 네. 장소, 시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6월 30일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추대 그리고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위임과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소는 900 밀워키 애비뉴 글렌뷰에 있습니다. 모두들 초대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크고 작은 시카고 동포사회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정장학회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업과 리더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뿐 아니라 정장학회의 김영인 대표와 장학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영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줬고 그중에 꼭 필요한 학생들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선택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하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이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은산장학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시카고 에어리어에 그렇게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어 김평순 사무총장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정장학회의 비전과 이를 후원하는 은산장학재단에 대해 소개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한 학생에게는 금액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20명을 이렇게 2,000불씩 해서 주는 거는 그 상당히 큰 장학 재단입니다. 앞으로도 이 장학 재단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은 여기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한인 학생들 관심을 가지고 실상 이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그 학생들 동생, 후배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니까 내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장학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전 의식을 갖고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미국 전 지역의 한인 2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장학회는 나눔과 상생이라는 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차 국가와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학증서는 조용호, 김금주, 이소영, 김평순 4명의 장학위원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장학생 대표로 나선 이원준과 김현진 학생은 정장학회의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준다며 이 소중한 지원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이제 훨씬 더 이제 학비를 더 쉽게 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솔직히 이런 장학금을 좀 더 많이 받아도 계속 빚에 있어요. 왜냐면 좀 비싸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장학금을 받는 거는 되게 큰 일이고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일이죠. 김영희 대표는 올해 40여 명이 신청했으며 그중 20여 명을 선정했고 정장학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장학회는 지난 10년간 130여 명에게 총 26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정장학회 파이팅! 지난 23일 제44회 시카고 한인 여성회 연례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윌링의 한 뱅퀴트에서 열렸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 합창단의 축가로 막을 열었으며 고혜선 회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혜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20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다며 시간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이뤄낸 성과와 회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22분의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최은주 시카고 한인 회장과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가 축사를 통해 시카고 한인 여성회의 노고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미경 감사의 감사 보고에 이어 크리스틴 윤 회계가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심영란 직전 이사장이 한국으로 영국 귀국함에 따라 유권자 임시 이사장이 박순열 차기 회장 선출과 인준 과정을 발표하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차기 박순열 회장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제 능력이 정말 따라줄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전직 회장님들 계시니까요.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는 정말 시카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걸 봉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성회에 조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혜선 여성회장은 심형란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권호와 합창단장에게 공로패를, 그리고 장순진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심영란 이사장의 이임사를 정정희 이서의 총무가 대독하며 여성회와 함께한 심영란 이사장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취임사에 나선 박순자 신임 이사장은 여성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월의 흐름에 동참하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여성의가 되기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영어 시조를 쓰며 정서적 표현으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나서자고 설명했습니다. 인생은 나눔이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발전하는 길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훌륭한 단체에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들하고 일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모셔다가 이사가 많이 되심으로 해서 자금 조달도 해야 되겠죠. 네, 시카고에 계시는 여성 여러분, 우리 한인 여성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사로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그 8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조인하셔서 이사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영어 시조를 쓰며 정서적 표현은 물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나서자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례 총회에는 여성의 회원부 모든 북반 공연이 이어졌으며 심혜옥 장학금 수여식과 차세대 교육 지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마무리에는 바리톤 이수영 씨의 축하 공연과 싱얼롱의 순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지난 24일 시카고 한인 로타리 클럽의 신임 회장 이취임식이 노스불의 한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행사는 김종호 직전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4가지 표준 낭독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종호 직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5년에 이어 2번째로 회장직을 맡았다고 밝히며 지난 1년 동안 멤버들의 협력 덕분에 회원 수가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클럽이 2008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본 것은 회장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 중에 도와주는 게 큰 게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주회에 꼭 참석해 주세요. 또한 카페 복화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로타리 장학금 수여식, Feed My Hungry Children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클럽의 활동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로타리 클럽 6440 지역 라일 스타브 총재의 인도하에 박진수 신임 회장의 취임 선서와 신임 집행부의 선서가 진행되었습니다. We will, I will. Okay. With the Constitution, and we expect and hope. 박진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로터리 클럽의 핵심 가치는 초하의 봉사에 있다며 타인을 위한 봉사와 함께 시카고 한인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초하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 저희 클럽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클럽이 하는 봉사활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 로타리 클럽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오는 8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로타리 화이팅!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이청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 법률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청환 변호사입니다. 시카고에서 20년 이상 이민법만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 전에 6월 18일 날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1월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익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으로 미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실 실제로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거의 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공항을 통해서 사실은 입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는 체류 자격을 잃었더라도 시민권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한국 분들도 캐나다를 통해서든 또는 남미의 대부분이 이제 미입국을 통해서 입국을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민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245A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01A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국 밖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라는 걸 받아야지 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대부분 알다시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여기서 뭐 몇십 년을 살았다든지 또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나갔다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진행을 못 하는 거고 또 웨이브라는 601A 웨이브든 601 웨이브라는 절차가 사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뭐 개런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망설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뭐 저도 이 정도 많을 줄은 몰랐는데 5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뭐 심지어 이게 에그제큐티브 오더가 나온 게 실제로 연방 하원 의원의 배우자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은데 6월 17일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오더가 6월 18일 날 나왔으니까 6월 17일 2024년까지 결혼을 한 시민권자의 미입국한 배우자는 또는 자녀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열어줬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절차가 필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고 뭐 여기서 10년 동안 살았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채우게 되면 이제 그 프롤인 플레이스라고 이게 임시로 입국 허가를 해주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여기서 입국을 한 걸로 봐주는 절차인 거죠. 이게 원래는 미국의 군대를 간 부모들한테 밀러터리 PIP라고 해가지고 군대의 자녀의 부모들이나 배우자가 혜택을 줬었어요. 이것을 이제 확대시킨 법률적으로 행정명령이지만은 어쨌든 확대를 시켜놓은 거죠, 사실은. 사실 이민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행정명령은 뭐 아시겠지만은 다카라는 미성년 자녀인 아주 어릴 때 왔던 미성년 자녀가 할 수 있게 오바마가 2012년도에 발행되고 나서 사실 거의 12년 만에 또다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executive order를 내렸죠. 물론 뭐 시행될 때까지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혜택이긴 하고 이슈이긴 해요. 그와 함께 이제 다카 수혜자들 중에서도 취업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미국 밖을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하겠다라고 지금 익제큐티브 오더의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해놨는데 이제 시행되는 거를 지켜는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실제로 한인들한테는 뭐 그렇게 이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다르게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간혹 미입국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주의 깊게 절차적인 이민국의 행정 절차적인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그 주제는 이 말씀 끝에 매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또 졸업을 또 하고
네, 졸업 후에 취업 과정이 항상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님께서 좀 가상 상황을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신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졸업 대부분의 학부와 대학원이 졸업이 이제 5월달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OPT라는 걸 네.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네. 1년 동안 뭐 물론 뭐 전공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OPT를 1년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OPT라는 게 1년 동안 너네가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 네. 그러니까는 이 워크 오서레이션 카드를 주고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걸 주는 찾아라 거죠. 하는 직장을 그 찾아라 시간을 라는 주는 절차죠. 거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OPT 기간을 받았다고 하면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분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졸업을 해서 네. 뭐 그래픽 디자인이든 뭐 이런 아트 인스티튜트가 대부분 그런 전공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국일보나 아니면 윈TV에 사실은 광고든 뭐 디자인들이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취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한다라는 네. 문의가 왔다고 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시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과연 졸업을 하고 나서 6월 1일부터 이제 학교에서 EAD 카드, 워크퍼밋을 신청을 해서 EAD 카드를 받았으면 그게 이제 OPT인 거죠.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거의 약자고 네. EAD 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 신분인 겁니다.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네. 그 OPT 기간 동안은 OPT 기간 동안은. 그렇군요. 그래서 I-20에도 OPT 기간이다라는 게 적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OPT는 받고 나서 90일 안에 일할 곳을 인플로이어를 찾거나 본인이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무료로 그러니까 그 직장 그러니까는 인플로이먼트를 찾는 것 자체가 꼭 페이드 잡 아니라도 네. 발런티어라도 가능은 해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다가 서류적으로 예, 해야 학교에다가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네. 그게 그게 I-20 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신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EAD 카드만 주고 1년 안에 언제든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90일 안에 OPT가 유효하려면 90일 네. 안에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OPT는 학교 수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PT와 비슷한 게 이제 CPT라는 것도 있습니다. CPT는 뭐죠? Curriculum Practical Training인데,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듣지 않고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거죠. 수업 대신에 커리큘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 실습이네요. 현장 실습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졸업하기 이전에 내가 수업을 학교에서 듣는 대신에 그 전공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학부보다는 대학원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CPT와 OPT는 결국 OPT는 EAD 카드라는 게 나오는 거고 네. CPT는 I-20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학교의 외국인 담당자가 허락을 해주는 절차인 거죠. 이 OPT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다른 전공들은 대부분의 전공들이 OPT는 1년이에요. 네. 그런데 STEM OPT라고 해서 이제 사이언스, 네. STEM이거든요. 네. STEM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공대 계통의 전공자들은 네. 이 OPT를 3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STEM OPT라고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STEM OPT는 사실은 H-1B를 신청하지 않고도 3년 동안 OPT를 가지니까 직장만 잘 잡으면 영주권 수속이 바로 가능한 거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직 비자를 받지 않고 H-1B 비자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그 H-1B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로는 3월 달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네. 이 추첨을 통해서 해당자를 찾아요. 왜냐하면
H1B는 쿼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사 원래 H1B라는 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인데 네. 미니멈 에듀케이션 레벨 학력이 학사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네. 취업 비자가 그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게 1년에 6만 5천 개고요. 그 다음에 석사 학위 이상자를 위한 게 2만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실제로 H1B 1년 쿼터가 네. 8만 5천 개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8만 5천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서 온라인으로 이게 접수를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얼마 정도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온라인이니까. 거의 한 40만 개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추첨될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네, 20% 10%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그럴 때, 보니까는 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스템 OPT가 3년이 아닌 경우에 네. 과연 이 취업 비자를 받을 확률이 결국은 이게 적어지는. 네, 바늘 구멍에 네, 이게 낙타 낙타가 들어가듯이 네. 찬스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OPT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상의 학위를 예를 들어서 학부 다시요. 학위면 네. 학생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석사 학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 학위를 또 다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 유지하면서 또 이제 석사 학위를 하게 될 경우에 그걸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CPT나 OPT가 또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쉽지 이제 않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가 H1B를 그래서 H1B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회계연도라는 게 있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H1B를 위한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은 3월 달에 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4월 달에 추첨을 했고요. 네. 물론 그 추첨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한 뭐 다시 2차 추첨이 가능하기는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추첨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그러니까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쓰는 H1B 쿼터를 내년 3월 달에야 돼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1년에 한 번이기도 하고 또 찬스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어떻게 내가 졸업을 앞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들 뭐 올해 당장 졸업하는 사람도 못 되지만 네.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들도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만약에 미국에 꼭 있어야 된다면 또는 뭐 미국에 있고 싶다면 미리미리 다 계획을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턴이든 뭐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네. 취업 비자 스폰서를 미리 받아야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이제 영주권 프로세서 그러니까 취업 이민 네. 뭐 2순위든 3순위든 학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게 마스터 플랜 처음부터 이니셜리 컨설팅을 통해서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만이 그나마 없고. 이제 찬스가 네. 많고 맞아요. 예. 좀 실수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이 영주권 취업 절차를 딱 준비해야 되겠다면 언제가 딱 적기일까요? 글쎄요, 뭐 그래도 마지막 어차피 대부분은 학위가 필요한 거니까 학위를 받아서 그 학위를 기초로 해서 영주권 취업 영주권 3순위나 아니면은 2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졸업을 하기 OPT를 보통 졸업하기 한 3개월 전쯤에 신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는 마지막 학기 정도 아니면 좀 더 빨리 시작한다면은 인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름 3학년을 마치고 3학년. 네. 여름에 인턴 자리를 잡았다면 결국 그 인턴 하는 회사에 졸업 후에 취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인턴 회사와 결국은 이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의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기간은 신청하면. 사실은 이게 취업이민 3순위든 2순위든 지금 현재로는 뭐 지난번에 사실 그 비자 블루틴을 설명하다가 네. 말았지만 네. 결국 그게 비자 블루틴이 또 여기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 일자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에 이제 2022년 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2년 정도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LC를 그러니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취업 이민 절차를 처음 시작하는 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인데 이걸 접수한 날짜예요. 네. 프라이어리 데이시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접수를 하고 나서 그게 수속 기간이 또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현재로는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짧지 않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템 OPT가 아니라면 네, 조금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긴 플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플랜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뭐 H1이 됐을 경우에 또는 H1이 안 됐을 경우에 뭐 사실 취업 여기 일을 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비자가 꼭 H1B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비자, 그러니까는 한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인플로이를 위한 이 비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L 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뛰어난 뭐 예를 들어서 석사나 박사 이상의 경우에는 뭐 O 비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초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꼭 H1B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시나리오 1, 2, 3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취업 앞두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은 이런 상담을 어디에 가서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사실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물론 뭐 그 정보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셀프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야지 결국은 질문도 하고 내가 이 플랜, 내가 이 플랜을 갈지, 플랜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문가를 만나서 물론 그 전문가한테 다 맡겨서 수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라는 거에 대한 셀프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한테 꼭 맞는 전공과 경력에 맞는 인플로이를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로이어를 찾았을 때 인플로이어와 또 상의를 잘 해야 되고 H1B도 사실은 뭐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맥시멈 6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플레이먼트 컨트랙도 중요할 거고. 그 컨트랙을 볼 때는 뭘 제일 봐야 될까요? 중요하게. 컨트랙은 결국은 뭐 항상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내가 그만뒀을 때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이 직책으로 할 수 있는 job description 그러니까는 그 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그 취업 비자에 관해서 이민 법률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자세하게 저희가 또 이제 플랜을 짜서 변호사님하고 자세한 이야기 이민법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취업 이민에 대한 전반적으로 졸업생이 어떻게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브로드한 그런 뷰를 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차들이 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I-140 이미그런트 페티션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그랬을 경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AOS가 어떤지 아니면은 그렇게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 뭐 카운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미국 유학생만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쵸. 또 다른 절차가 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금방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짧은 시간에는 네. 어려우니까 쪼개서 네,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때는 플로우 차트도 보여드리고 네. 하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시카고 동포 여러분의 후원으로 빠르고 공정하며 신뢰감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윈TV는 공공의 이익을 함께 만들어갈 많은 시청자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는 224-283-8200입니다. 아침 11시 생방송을 놓치셨다면 오늘 밤 9시 생방송 시카고 지금 재방송을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서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